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뉴욕 소식들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CPI를 소화하는 듯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건데요. 자세한 3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0.26% 밀리면서 34,220선으로 마쳤고 나스닥은 0.3%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S&P 500은 0.34% 밀리면서 4,397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둡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은 1.15% 오르면서 167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체 게임 컨트롤러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12% 조정받았고요. 알파벳 A는 0.86% 내림세로 2,554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흐름 계속 볼 텐데요. 아마존은 0.22%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테슬라는 반면 1.1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크우드의 긍정적인 분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1.88% 오늘도 조정세를 이어가면서 확실히 반도체 쪽 투심이 악화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 볼 텐데요. 0.45% 소폭의 내림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WTI는 6.3%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그리고 오펙의 경고 속에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는 1.4% 오르면서 1,976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미국의 물가 지표에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실적 발표한 기업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카맥스는 9%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엘버트슨 컴퍼니도 보면 8%대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매출과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경영진이 공급체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3%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을 법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타난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상승 연동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은 2%대 상승, 대본에너지는 3%대 급등했고요. 마라톤 오일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26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외신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간밤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3월의 미국 CPI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umer prices rose 8.5% in March, slightly hotter than expected and the highest since 1981. 네, 미국의 3월 물가 상승률이 8.5%를 상승을 하면서 월가의 예상치인 8.4%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1년 이후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투자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역시 근원 CPI였는데요. Excluding food and energy, so-called core CPI increased 6.5% on a 12-month basis, in line with the expectation. 네, 일단은 근원 CPI부터 살펴보면 전월보다 0.3% 정도 오르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어서 살펴보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6.5%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돈 점은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ig news in the March report was that core price pressures finally appear to be moderating. 이렇게 강조가 됐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압박이 마침내 완화가 되고 있다면서 역시나 긍정적인 시각에 좀 덧붙이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분석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또 하나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준에서 대차대조표 관련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Fed's Brainerd rate hikes balance sheet trim to bring down inflation. 네, 나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연준이 6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을 시사를 했고 또 금리 인상도 함께 시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면요. 먼저 1년의 금리 인상과 함께 40년 만에 고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조치를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나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그녀의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erms of exactly what the right pace of the set of increases in the policy rate from meeting to meeting, I don't really want to focus on that. 네, 일단은 만남에서 만남으로 이뤄지는 1년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고 싶진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효과가 정책 기조를 올해 말보다 신속하게 중립적인 자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노동시장의 발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브레이너드는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급격한 인상이 되고 또 서비스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의 절제가 환영 신호, 즉 웰컴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절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히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녀의 코멘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I'll be looking to see whether we continue to see moderation in the months ahead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절제의 추이를 보겠다라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긴축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세한 관련 소식은 서울경제TV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뜨거웠던 리오프닝주의 열기가 다소 좀 식지 않을까라는 이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US airline demand cost soaring as earnings kick up. 네,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강력한 여행 수요를 누리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먼저 팬데믹 이후에 일부 항공사들은 사상 최고 수준의 항공권 판매를 기록하는 등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한 이후에 북미의 제트 연료 가격이 지난 한 달간 30%나 올랐습니다.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Carrier also must pay more to attract and retain talent in a tight labor market. 운송업체들이 최근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제트 연료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동사는 이번 분기에 주당 2.42달러의 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올지 지금 미지수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년을 보낸 상황인데 연료비의 급등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면은 여행 소비가 급격히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가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항공 여행주에 투자하시는 데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